안녕하세요. 저는 3D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 윤주병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3D 애니메이션에 도움을 주는 영상 많이 있죠. 그런데 기술이라는 분야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와는 조금 다르게 애니메이션 작업의 효율성과 기본이라고 하는 영역에 관한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애니메이션 컨펌을 진행하다 보면 간단한 수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꽤 고생해서 작업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고 옆에 같이 앉아서 씬을 들여다보면 작업의 체계화를 시키지 못해서 주먹구구식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마야를 조금은 다룰 줄 아는,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려는 신입 또는 1에서 3년 차 정도 되는, 아직은 자기만의 작업 방식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분들이 좀 더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서 체계화되고 효율적인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이 영상은 지독하게 마야를 통한 애니메이션 파트에 집중을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영역은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과 일정 부분 겹쳐서 필요하다면 하겠지만은 다른 파트까지 세세하게 알아야 하는 목적의 영상은 아니거든요. 딱 애니메이션 파트에 집중해서 필요한 만큼까지만 건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상은 현재로서는 사족이지 않을까 하네요. 오늘은 첫 번째로 오브젝트를 움직이기 위한 컨트롤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컨트롤 축을 움직여야만 내가 원하는 그림을 쉽고 편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W키를 누른 상태로 좌클릭을 하면 오브젝트, 월드, 또 엑시스 밑에 있는 페어런츠 세 개의 축 조절 방식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도 똑같은 옵션이 나오게 되죠. 여기 보면은 엑시스 오리엔테이션, 페어런츠, 오브젝트, 월드, 페어런츠. 첫 번째 오브젝트 축. 오브젝트 축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서 그 오브젝트한테 할당된 고유한 축이에요. 오브젝트를 회전시키면은 그 축 역시 같이 변하죠.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때 이것은 정면이야 라고 지정되어 있는 그 방향이 계속해서 정면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브젝트 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월드 축이에요. 월드 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공간, 이 월드, 이 씬의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축이죠. 우주가 갖고 있는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주가 뒤틀어지거나 이 공간이 뒤틀어져서 방향이 변하지 않는 한 축은 변하지 않겠죠. 월드 축은. 이 월드 축이라는 거는 그래서 고정불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드가 뒤틀려지는 경우는, 바뀌는 경우는 없죠. 세 번째로 볼 것은 엑시스의 페어런츠라는 축이죠.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축인데, 축 조절 방식인데, 페어런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드라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겨 먹었어요. 오브젝트가 회전을 해도 축의 방향은 안 바뀌죠. 아까 오브젝트 축과는 다르게. 근데 이것이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페어런츠 축이란 것은 현재 오브젝트가 속해 있는 바로 상위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축을 잡는다는 거죠. 이 오브젝트는, 이 큐브는 현재 공간, 이 월드를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 오브젝트의 바로 밑에 있는 하위 객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월드를 기준으로 얘는 축을 잡게 되는 거죠. 여기에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피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스피어 밑에 이 큐브를 하위 객체로 넣어 볼게요. 현재 오브젝트, 페어런츠 모드의 상태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 큐브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축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오브젝트가, 이 큐브가 마음대로 회전해도 축은 안 바뀌어요. 좀 말을 어렵게 했는데, 해당 오브젝트, 이 큐브가 자기 상위 객체를 기준으로
얘가 지금 얘의 오브젝트가 스피어가 회전을 했기 때문에 얘는 그 스피어가 갖고 있는 그 축을 자기 축으로 인지를 하는 거죠. 어. 지금 스피어를 마음대로 움직여도 해당 큐브에는 위치 회전 값이 변하지 않죠. 지금 트랜스레이트 x가 3.917이라고 값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 스피어에서 3.917만큼의 x 값이 이동해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만약 이 큐브를 바깥으로 꺼내서 이 공간, 이 월드라는 이 월드라는 오브젝트의 하위 개체로 만들면은 이 값은 이렇게 변하게 되죠. 왜? 이 공간 월드를 기준으로 자기 위치를 잡는 거니까. 이것이 페어런츠 값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 오리엔테이션, 회전에 대한 축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회전은 이 키를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하면 오브젝트, 월드, 짐벌이라는 세 개의 축 조절 방식이 등장을 합니다. 역시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을 때도 똑같이 오브젝트, 월드, 짐벌 세 개가 있죠. 이걸 선택해도 되고 이 키를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해서 해도 상관없겠죠. 오브젝트하고 월드는 트랜스레이트 무브 툴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자기만의 축.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이 다 변하죠. 오브젝트 모드로 했을 때. 월드로 하게 되면은 오브젝트를 회전해도 항상 얘는 고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짐벌. 짐벌이 움직이면은 뭐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만약 Y축을 이렇게 움직이면 X가 Y쪽에 접근을 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무브 툴의 페어런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짐벌이 뭐다라는 설명까지는 들으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것을 애니메이터가 굳이 알아야만 하는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거의 메커니즘이 어떻다라는 걸 하기에는 너무나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고 이것은 좀 더 리거를 하시는 분들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이 영상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연결된 그림을 만들 수 있는가 그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배경까지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세 개의 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브 툴의 오브젝트, 월드, 그 다음에 엑시스의 페어런츠 세 개의 축 조절 방식, 그 다음에 로테이션, 회전의 오브젝트, 월드, 짐벌 세 개의 조작 방식.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애니메이터가 어떤 조절 방식을 쓰냐에 따라서 그래프 에디터에 표현되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이 그래프 에디터에 표현되는 축의 조절 방식은 페어런츠 모드와 짐벌 모드로 인한 값이 표시가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녀석을 이렇게 회전을 잠깐 시켜 놓을게요. 오브젝트를. 작업자가 여기서 오브젝트 모드로 부정합니다. 아, 나 여기서 키를 놓고 여기서 아래로 나 X축만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고 작업자가 X축을 잡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나 보면은 키값을 보면은 X만 움직인 게 아니라 Y하고 G도 같이 움직이죠. 여기 채널창을 같이 볼게요. X를 다시 움직였어요. 세 개의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오브젝트 모드의 이 축은 실제 그래프 에디터와 채널창에서 계산하는 마야에서 계산하는 그 축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진짜로 계산되는 축은 이 페어런츠 모드의 이 축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X축만 움직이니까 X만 이렇게 변하게 되죠. Y축만 주면 Y만 이렇게 변하게 되고. 음.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아까 같이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조합을 통해야만 내가 그 위치에 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페어런츠와 짐벌이에요. 짐벌 역시 마찬가지죠. 나 여기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짐벌이 아닌 오브젝트 모드로, 나 Z축만 회전을 할 거야. 회전을 하면은 채널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 개의 축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그래프 에디터에서 클릭을 해가지고 로테이션 값만 보이게 해놨어요. 여기서 나 Z축만 움직이지 G축만 움직이지 G축만 회전해도 값은 세 개가 같이 변하는 거죠. X와 Y와 G가 서로 순서에 맞게 회전을 하면서 이 최종적인 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작업자는 G축만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마야에서는 실질적으로는 X, Y, G를 섞어서 그 그림을 만드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축의 조절하고 마야에서 결과적으로 내놓는 축의 조절 방식은 서로 상이한 결과물을 내놓게 돼요. 이게 뭔 상관이냐? 어차피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그림을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애니메이터라는 거는 한 장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값은 현재 000의 값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근데 1프레임은 지금 00죠. 그런데 2프레임에 가가지고 얘한테 360이라는 값을 줄게요. 여기다가 잠깐 면의 구분을 위해서 좀 변형을 이렇게 가해 놓을게요. 면의 방향을 좀 명확히 알기 위해서. 자, 그래프에서 이렇게 변했죠? 1프레임에서는 0이고 2프레임에서는 360이에요. 분명히 서로 다른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림은 같아요. 프레임을 옮겨도. 왜?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한 프레임 만에는 티가 안 나는 거죠. 소수점을 렌더링을 하진 않으니까. 최종적인 렌더링 되는 건 정수 프레임의 그림이니까. 그런데 만약 작업을 하다가 여기에 어떤 프레임 간에 간격이 좀 있어야 돼 하고 프레임의 간격을 만들어 버리면은 중간 인비트윈이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프를 이해하고 축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거를 들여다볼 줄 알면은 그냥 이 축을 방향을 맞춰 가지고 하면 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뒤틀어졌네? 그림을 다시 메꾸고, 또 뒤틀어졌네? 그림을 다시 메꾸고, 여기도 뒤틀어졌네? 그림을 메꾸고. 이러면서 그림을 땜빵땜빵에 메꾸는 그림을 그리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이렇게 축이 완전히 뒤틀려져 버리지 않는 경우도 자기도 모르게, 작업자도 모르게 이렇게 축이 뒤틀려져 버리는 경우가 꽤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래프를 들여다볼 줄 알고 내가 원하는 축이 제대로 움직였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축 조절에 대한.
캐릭터가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 걷기를 시작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은 오브젝트 모드를 통해 컨트롤을 선택하고 오브젝트를 모드를 이용해서 앞으로 걸어갈 거예요. 지금은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에 대한 설정이 모두 다 돼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모드로 걸어간들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간혹 모델링에 따라 아니면 리깅에 따라 이 발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때 만약 오브젝트 모드로 키를 작업한다면 앞으로 걸어가야지 하면서 이 컨트롤러를 앞으로 쭉 이 컨트롤러 물론 지금 그냥 미끄러지는 거 아니고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겠죠. 자, 점차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가 바깥으로 벌어지게 되죠. 당연하죠. 오브젝트 모드는 그 오브젝트가 방향성에 맞춰서 쭉 가는 건데 그게 틀어져 있으니 이런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은 아마 여기서 이렇게 쓰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안쪽으로 발을 넣고 또 안쪽으로 발을 넣고 하는 그런 작업을 병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렇게 해서 결국 이 걸음을, 이 발이 정확히 앞으로 향하는 것처럼 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벌써 X하고 G가 이렇게 섞여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현재. 이거는 X축, 이거는 G축. 아주 지금 극단적인 예를 좀 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키를 다시 한번 지어볼게요. 페어런츠 모드로 작업을 한다면 아마 페어런츠 모드로 작업을 한다면은 이 컨트롤러의 윗단이 틀어지지 않는 한 발이 아무리 틀어져 있어도 발은 일괄성 있게 쭉 직선을 유지해서 가는 거죠. 왜? 오브젝트 모드는 그 해당 오브젝트의 축을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페어런츠 모드는 자기 축이 아닌 그 오브젝트의 상위 객체의 축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브젝트 축보다는 손이 조금 많이 가더라도 페어런츠 축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잡아요.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키값을 정확히 그래프 에디터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렇게 해놓고 발이 너무 많이 갔네. 이 축을 내가 직접 그래프에서 해서 뷰포트 안에서 조절하지 않아도 그래프 에디터상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오브젝트 모드 축과 페어런츠 모드 축은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오늘은 축 조절 방식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하면 6가지죠. 이것의 차이를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림을 그리면 된다. 맞아요. 그림을 그리면 되긴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한 장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의 연속된 그림을 그리는 작업자이기 때문에 축 조절 방식은 반드시 이해는 하고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작업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